반갑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6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11월 19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요. 궁금하셨던 내용들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금 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 제가 영상에서도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임금 명세서에는 이 근로자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은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뭐 몇 명이 안 돼서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라는 게 특정이 된다면 그럴 때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은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근로자, 임금명세서를 받는 근로자가 누구라고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꼭 기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원래는 기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다 하나하나씩 다 써줘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거는요 어떠냐면 고정으로 지급되는 거 있죠. 기본급이라든가 뭐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시급제나 일급제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들은 매달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로 일수라든가 근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그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대보험료라든가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 방법을 기재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제 내역의 계산 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런 등의 내용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 공제 항목의 계산 방법까지는 기재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 문자나 혹은 또 이메일, 뭐 카카오톡, 뭐 네이트온, 뭐 여러 가지 이게 메신저 쓰시는 것들 있죠, 사내에서 그런 것들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샘플 예시도 좀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만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교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안에 이제 임금의 계산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매월 지급하는 임금 명세서에도 이런 계산 방법을 중복해서 또 기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 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작성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내가 받는 임금 명세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근로자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안에 있더라도 명세서 안에도 넣으셔 기재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메일로 임금 명세서를 발송하는 거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이메일로 임금 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내가 보낸 시점이냐 아니면 근로자가 받은 시점이냐 이런 거죠.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신을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 명세서를 발송한 경우는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있겠죠. 이메일로 발송을 했는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발송으로 어렵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반드시 전송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송이 됐는지 요거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발송을 하고
하고 그분들이 확인하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요 발송한 걸 기준으로 교부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Q&A 자주 물어보고 하는 그런 궁금해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6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임금명세서 이 부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이제 임금명세서를 매달 교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 뭐 과태료 기준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